안녕하세요. 2020 온오프 연계 서로 성장하는 교실 중학교 과학 파트 개발을 맡은 휴경여자중학교 조성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개발한 중학교 과학 파트 적정기술자 기획자 되기라는 프로젝트를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과학 선생님들이 과학이 왜 독서와 관련 지어야 하는지, 또 독서와 관련 지을 때 어느 단원과 관련 지어야 하는지, 단원과 관계없는 책으로 수업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과학으로 세상 읽기라는 책은 사실 과학적인 개념보다 과학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떠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국어 선생님이 집필하신 책으로 국어 선생님이 보셨을 때, 타 교과에서 보셨을 때 과학이 어떤 역할을 주도했으면 좋은지, 또 이 사회에서 과학이 가져가야 할 역할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학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학의 발전 상태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시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 선생님들께서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은 책이고요. 아이들과 같이 읽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목차를 소개해 드리면 설계 의도와 방향, 그 다음에 제가 교수학습의 흐름도,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또 이 수업을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와 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표지는 보시면 국어 선생님이 보시는 과학으로 세상 읽기입니다. 자, 선생님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을 설계한 의도는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역할을 고민해 보도록 하는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지속 가능한 적정 기술은 무엇인지, 즉 반드시 기술이 변화한다고 해서 또 과학이 변화한다고 해서 이게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발전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 보는 시점을 주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사회와 공존하는 과학입니다. 과학이 앞서간다고 해서 서로의 관계라든가 또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과학은 그저 학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감성을 인문학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아이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보실 때 이 설계 의도를 가지고 공교육에서 과학이 독서와 어떻게 접목할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 책을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설계 방향에서 제가 생각한 단원은 전기와 자기 단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렵게 수업하고 난 이 과정의 심화 과정을 책과 함께 연결지어 보고 핵심 역량으로 과학적 문제 해결력과 의사소통 능력, 애들이 마지막에 발표하면서 2015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역량 중심의 활동으로 느껴지는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과학적 참여와 평생 참여 학습으로 아이들의 눈을 높여주는 데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계 방향에서 다시 보는 성취 기준에서는 저희가 보다시피 과학의 구과의 09-030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어느 부분에서도 성취 기준에서는 과학과 독서가 연계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제가 설계한 거와 같지 않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성취 기준을 재구성하시면 다시 한번 책과 함께 아이들이 접목할 수 있는 시점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기술 기획자 되기에서는 과학적 개념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과학으로 따뜻하게 만들자, 인문학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설계하는 적정기술 기획해보는 단계로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서로 성장하는 교실의 모형은 똑같이 따라 보았습니다. 즉 엮어 읽기, 질문 생성, 탐구 활동, 문제 해결. 이 과정을 모두 수행한 학생들은 자신의 배움을 통해서 또 한 단계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해 봤습니다. 엮어 읽기는 독서와 저희가 주어진 학습 내용이 심화된 상태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질문 생성은 과학의 역할에 대한 거를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시점을 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질문을 생성하기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가 가야 하는 과학의 방향점을 찾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활동에서는 그 방향점을 찾았는데 우리가 과학에서 좋아하는 탐구활동을 그러면 그 과학적인 핵심을 가지고 진행해 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가 과학에서 주장하는 탐구활동,
그 다음에 과학에서의 자료조사,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한 기술자를 만들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은 즉 아이들이 프로젝트로 계획한 이런 모든 활동들을 마지막 결과물로 생성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건 과학 파트에서 끝냈지만 선생님들은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가신다면 다른 교과와 융합하셔서 미술교과나 또는 사회교과와 융합하신다면 실제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실제 모형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게끔까지 발전시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여기에 표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활동의 엮어읽기에 1-1, 1-2, 1-3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배포된 자료집에도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또 여기에 온오프 라인도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번갈아 가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고요. 선생님들이 온라인에서도 선생님들의 잘 쓰시는 또 그 플랫폼이나 앱이 있으시면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용하는 게 구글 문서, 즉 구글 플랫폼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자료를 받고 또 자료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하게 하는 거였고요. 또 가장 많이 쓰시는 아이들이 접근성이 좋은 패들렛을 가지고 개념을 도출하게 만들었는데요.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쓰시고 선생님들의 현장에 계시는 아이들이 더 좋은 플랫폼이 있으면 그걸로 바꾸셔도 괜찮겠습니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했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상황에 따라서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병행할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건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보시고 적절하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엮어읽기는 과학 독서와 관련됐고요. 첫 번째 활동 1은 저희가 교과서에 있는 전기 파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 파트 수업을 하고 난 뒤에 전기의 역사집을 살펴보게 되니까 시대의 흐름을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의 흐름을 가지고 저희가 주어진 책과 함께 과학과 유토피아라는 부분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저희가 과학책을 살펴보면 항상 선정하실 때 어려운 부분이 그것이죠. 책이 너무 두껍다거나 과학적인 개념이 너무 심화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택한 이 부분은 아이들이 한 차시 안에 그 주제를 읽어낼 수 있도록 그 책을 선정했고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이 부분은 다른 파트로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역할에 대한 질문 생성을 책과 함께 변화점, 그 다음에 역할에 대해서 생성해 보시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탐구 주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과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본다면 탐구 활동에서 그러면 과학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여기에서 부정적인 개념을 만들어내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그 점을 보시고 교사의 가이드 되는 부분은 긍정적인 면으로 아이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조금은 가이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탐구활동에서 적정기술의 사례를 주변에 있는 사례를 많이 보게 하고요. 또 여기에서 저희가 보면 활동지에 읽기 자료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적정기술이 무엇인지, 왜 적정기술이라 불려야 하는지, 또 적정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보고서를 계획하게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보고서를 발표하게 합니다. 이렇게 긴 호흡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지만 선생님들께서 더 길게 연장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제품 광고하기라는 단어는 사실은 아이들이 그냥 기술을 발표하는 데 끝내지 않고 제품을 광고하게 하면 자신의 기술을 좀 더 활발하게 발표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만든 학습지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유토피아 부분에 그냥 책을 읽게 되면 아이들이 실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글을 통해 알게 된 점을 쓰게 했더니 아이들이 과학자들은 정부나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했고요. 더 알고 싶은 점은 과학 상점이 활성화된다면 시민의 정치 참여 권리가 과연 커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알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느낀 점을 간단히 적어보게 하는 활동을 만들어 보시면 훨씬 더 아이들의 책을 어떻게 읽고 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활동지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큐카드 이렇게 드렸는데 QR코드로 드렸는데요. 이 QR코드에서 선생님이 보시면 자료를 그냥 주면 아이들이 사실은 또 안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 페이지가 많아지는, 활동지의 페이지 수가 많아지는데 이
QR코드로 주게 되면 아이들이 QR코드를 찍게 되면 거기에 읽기 자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여기에 아이들의 발전 상태에 따라서 논문이라든가 또는 신문 기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재미있게 QR코드를 찍으면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과학의 역할을 이 단계에서는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과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과학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가능해야지만, 그게 선정이 돼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역할 질문을 할 때 과학의 공공성이란 뭐 간단히 찍어내도 됐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는데 과학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가. 그래서 아이들마다 수준 차이 있는 질문을 만들게 했고요. 그다음에 만들어내면 아이들이 그 다음에 모둠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학에 필요한 역할이 무엇일까를 찾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통 질문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 답을 찾게 하는 활동을 과학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보게 했습니다. 활동지 예시에서 보시면 우리 조가 찾은 적정 기술은 무엇이다라고 했고 그거에 대한 QR코드를 또 만들게 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사용되는 대상은 아까 적정 기술이라고 표현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찾은 적정 기술은 어디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어느 지역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졌는가 또 사용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생각하게 하면 아이들의 생각의 확장성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의 질문은 이렇게 패들릿을 통해서 올리게 하면 아이들이 실제 다른 조의 질문도 굉장히 궁금해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질문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점이 아니었나 봅니다. 또 다른 수업 활동지 예시는 구글로 받았던 거고요.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 아이들이 자신의 조에서 생각한 적정 기술이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건 불편한 점에서부터 적정 기술이 나왔잖아요. 과학이 어떻게 어렵게 했는지 또는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어려운 점을 찾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에 쓰여졌으면 좋겠는지 대상을 정하게 했습니다. 즉 아이들이 기술은 발전하는데 그 기술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름을 짓게 했고요. 그 다음에 3-2는 과학 수업만이 가능한 수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적정 기술을 실제 아이들이 모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이 단원이 미술과랑 협력하게 되면 이게 진짜 시연 작품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이 단가가 얼마냐는 거에 아이들의 논쟁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기술을 얼마에 팔겠다 막 이런 것들부터 시작했고요. 홍보 방법도 아이들이 하게 하면 그 조별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가 홍보 활동을 더 잘하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의 역할 분담이 확실히 달라졌던 활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불빛이 귀한 빈민촌에 아이들이 어떻게 무슨 신발에 뭐 장치를 하겠다 이렇게 만약 아이들이 발표할 때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부분은 너무 실용성이 없다거나 그러니까 그거는 프로젝트 설계할 때부터 선생님들이 가이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아이들에게 과연 수준에 맞는 프로젝트인지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수업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충분히 가이드 하시면 아이들에게 정말 알맞는 프로젝트 수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수업을 긴 호흡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기대한 효과가 몇 가지 있습니다. 즉 온오프라인 수업에서의 연결성입니다. 즉 오프라인에서는 아이들이 그냥 뭔가 활동만 하고 또 온라인에서는 선생님이 개념만 넣어주고 이런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저희가 찾았던 자료를 오프라인에 들고 와서 실현해보게 하는 이러한 작업으로 연결을 했고요. 두 번째, 아이들이 실제 자료를 찾는 확인을 진짜 눈앞에서 하게 되고 또 교과서나 책에서 통해서 자기의 자료를 찾게 되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들이 자신의 자료를 온라인상에 발표하게 하고 또 아까처럼 어떻게 큐카드라든가 또는 아이들이 카드 뉴스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게 하니 아이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량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다른 조가 발표한 제품에 대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단가가 높은데 이거는 조금 싸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든가 해서 아이들의 서로의 토론도 굉장히 활발했던 수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들이 과학하면 어려워하는 비문학 단계의 이런 과학적 텍스트와 아이들이 훨씬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기술이 개발됐는지 신문을 한 번 더 보게 되고요. 또 어떤 기술이 나오게 되면 과연 그 기술이 누구에게 필요한지 찾을 수 있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지혜로운 과학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 선도주자로 달렸던 과학의 역할이 과연 그 역할을 다하고 있었던지 우리의 과학의 책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보신 이 효과가 잘 나타나야 되는데요. 또 다른 제가 재현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오프 나이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반드시 재구성하셔서 독서 수업과 연계해 주시면 좋겠고요. 타 교과와 융합 수업으로 확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과학으로 세상 읽기에 대한 책을 가지고 적정기술자 기획자 되기 수업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과학 선생님이 왜 독서가 중요하냐 하지만 많은 과학 선생님들이 지금도 독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수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현장에서의 수업을 강력하게 응원합니다. 선생님들, 저도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과학으로 세상 읽기, 과학과 독서를 연계해서 수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